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말 오랜만이십니다. 그러게요. 오늘 블루키 TV에서 할 내용은 네, 오늘 이제 오랜만에 그 네네. 블루키 북스로 잠깐 짧게 얘기를 좀 하려고. 네. 오늘 책 제목은 뭡니까? 이게 그 영어 책이죠, 당연히. 근데 영어 제목은 The Future is Faster Than You Think라는 그 저자는 피터 디아만디스라는 사람인데 그 한국 책으로도 이제 번역이 돼 있더라고요. 한국 제목은 좀 생뚱맞은데 컨버전스 2030이에요. 네, 굉장히 재밌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우연히 이 책을 서점에 갔다가 이렇게 보다가 이렇게 읽다 보니까 너무 재밌어서 그 영어로 이제 구해서 읽었죠. 네. 어떤 내용입니까? 사실 이 책이 제가 그 뭐 이거 부모님들께도 권해드리고 싶지만 사실 학생들한테 너무 추천해주고 싶은 책인데 아주 간단하게 표현하자면은 미래가 어떻게 바뀔지, 지금 기술의 이제 진화라든지 혁명의 발전이 어떻게 미래를 아주 혁신적으로, 아주 그리고 대대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바꾸게 될지에 대한 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분야가 단순하게 뭐 어떤 이런 테크, 엔지니어링 이런 쪽뿐만이 아니고 과학, 교육, 뭐 경제, 뭐 사회, 뭐 이런 굉장히 전반적인 얘기까지 다 다루고 있고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진짜 학생들한테 꼭 읽히고 싶어서 제가 그 수업을 할 때마다 학생들한테 뭐 이제 간간히 이런 책을 읽어봐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학생한테 이제 쉬는 시간에도 너는 뭐 전공하고 싶니? 그러면 애들이 뭐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그래 그럼 이 책 한번 읽어봐. 그 분야 선생님이 이런 책 읽어봤는데 정말 재밌어. 이런 얘기를 해주는데 만약에 그것도 모르겠다. 내가 뭘 전공할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면 과연 내가 10년 뒤, 지금 2021년이니까 이 촬영 시점이 10년 뒤, 31년이나 아니면 20년 뒤, 41년 그 학생들이 30대 중반이 되고 뭐 40대 중반이 되고 했을 때 아니면 뭐 20대 중반이 되거나 이럴 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사회 변화를 미리 경험해보는 책이 바로 이 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좋은 책이에요. 추천해 주고 싶어요. 내용은 어렵거나 뭐 저학년애들 읽어도 전혀 그렇잖아요. 사실 전문적인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 저자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자면 이 피터 디아만디스가 그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 언론에서 가끔 일론 머스크 테슬라의 그 현재 CEO인 그 일론 머스크가 아이언맨의 실제 모델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아이언맨의 실제 주인공은 피터 디아만디스가 아닐까 생각할 정도입니다. 이 사람이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고 뭐 당연히 공부도 잘했어요. 그래서 학부를 예일을 나왔나 뭐 그랬는데 예일을 나왔고 이제 부모님한테 나는 이제 우주 항공 쪽으로 해서 우주인이 되고 싶다. 나사에 가서 그 얘기를 하니까 부모님이 딱 듣더니 그래. 근데 너는 의사가 될 거야. 의대 가. 해가지고 의대를 갔어요. 하버드 의대를 갔어요. 하버드 의대를 가다가 이제 우주 프로젝트를 하고 싶어가지고 중퇴를 하고 MIT에 가서 석사인가 박사를 했었어요. 석사를 했을 거야 아마 제 생각으로는. 근데 그러고 다시 하버드로 와서 의대를 졸업해서 그 의사이기도 하면서 사실 의료 이런 행위는 하지는 않아요. 제가 알기로. 근데 이제 투자를 하고 지금 이제 나이가 50대 한 중반 정도 됐는데, 투자를 계속 하고 회사를 뭐 20개인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다 잘 되는 회사들이고. 당연히 이제 자산도 굉장히 많죠. 근데 이 사람이 제가 이제 이 책을 알게 되고, 이게 찾다 보니까 구글 톡 아니면 TED 톡 이런 데서 얘기한 게 있더라고요. 강좌를 들어봤는데, 강연이 정말 너무 똑똑하다. 너무 재밌고, 심지어는 어떤 생각까지 들었냐면, 저 사람이랑 나랑 동시대에 사는 사람인가라는 게 의심이 들 정도로, 정말로 이런, 인류가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보했구나, 발전했구나, 라는 것을 너무 느끼게 해주는 사람인 것 같아요. 정말로 추천하고 싶어요. 심지어는 재밌는 저만의 주관적인 생각이지만 이 사람의 목소리가 그 아이언맨 영화에서 나오는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의 목소리랑 되게 비슷해요. 생김새도 심지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그래가지고 너무 흥미로웠어요. 어떤 점이 흥미로웠습니까? 사실 여기에서 이제 이거는 뭐 아주 간단합니다. 이제 미래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빨리 오고 모든 것이 다 뭐라고 하죠? disruptive하게 파괴적으로 혁신하게 되는데 그 스케일도 엄청나게 커지고 근데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오고 우리가 준비되는 것보다 변화는 훨씬 더 빠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혼란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질서의 재정립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사실 이 책이 이 사람의 피터 디아만디스랑 이 스티븐 커틀러인가 그 사람이 이제 둘이 쓴 건데 그 두 명이서 책을 2권을 더 썼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3부작인데 마지막 마무리인데
첫 번째 책이 이제 Abundance라는 그 책이고, 그건 이제 뭐냐면은 기술이 이렇게 발전하면서, 뭐 그 책은 뭐 굉장히 오래전에 좀 한 10년 가까이 전에 나왔을 텐데, 기술이 발전하면서 풍요로움, 그러니까 모든 게 풍요로워진다는 얘기. 예를 들어서 뭐 전력, 아니면은 음식, 거주 공간. 요즘 한국에서 이제 주거 비용이 너무 비싸져서 좀 웃기긴 하지만 좀 특수한 상황이고, 거주 공간이라든지 아니면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풍부해지고 너무 이제 풍족하게 공급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여기 아마 잠깐 나왔을 텐데 bold. 이것도 이제 뭐냐면은 그 한국 제목이 뭐였더라? bold가 번역이 돼 있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하여튼 이 트릴러지가 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사회가 발전하고 기술이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하면서 인류가 얼마나 이제 굉장히 새로운 세상에서 살게 되는지에 대한 얘기예요. 다 사실은. 여기서 예를 드는 것이 제가 정말 기억에 남는 게 너무 많은데, 그걸 다 열고 하자면 이제 시간이 너무 부족하겠지만, 단적인 예가, 제가 저희 엔지니어링 하시는 저희 제임스 최 박사님께서 예전에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우리가 연구하는 데 필요한 모든 그 기기들은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심지어는 저기 휴대폰으로 쓰시는 분들도 그 휴대폰의 성능이 그냥 거의 공짜폰 있잖아요. 요즘에 뭐 가입하면은 공짜로 주는 그런 휴대폰에 오늘날 가지고 있는 그냥 뭐 4만 원짜리, 50불, 40불짜리 이런 휴대폰이 1980년대에 미국 대통령만이 가지고 있었던 컴퓨터 파워보다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가 달에 착륙시켰을 때 그 나사가 가지고 있던 컴퓨팅 파워보다 지금 저 뭐 피처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부셔서 우리 버리고 하는 일회용 핸드폰보다도 적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정말 예를 드는데, 와, 정말 상상을 초월하게 충격적입니다. 너무 충격적이라서 어떤 부분은 약간 공상과학에 가까울 정도, 그런 얘기도 이제 나와요. 제 학생들이 저는 이걸 너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나이가 뭐 지금 뭐 한 20대 중반밖에 안 됐지만, 제 이 나이에 이 책을 읽은 게 너무 안타까울 정도로 너무 추천해주고 싶고, 제 학생들은 다 이 한 소리를 들을 거예요, 저한테. 블루키 TV에 가면 내가 이 책에 대해서 해놓은 거 있으니까 그거 읽어보고 사서 읽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할 것 같아요. 너무 재밌어요. 이 처음에 시작하면 무슨 얘기부터 하냐면 우버 에어부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UAM, 무인 항공 우주 뭐 비행기 뭐 이런 일종의 큰 드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걸 이제 우버가 이제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뭐 그런 얘기부터 시작합니다. 1장에 보면은. 근데 그게 우리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제 굉장히 황당하다고 생각하지만, 아니 설마 뭐 하늘을 날겠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매우 근접한 현실이고, 지금 아주 1, 2년 안으로, 원래 계획은 21년일 거예요. 근데 LA랑 휴스턴에서는 UAM으로 실제로 교통을 해결하는, 그게 지금 시작하기로 돼 있어요. 근데 올해 시작을 할지 모르겠어요. 올해 아니면 내년이겠죠. 근데 그런 것도 시작을 해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약간 좀 공상과학적인 얘기들, 그런 것들이 매우 현실이고, 그거를 이제 설파하는 게 바로 이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뭐 어떤 막 큰 어떤 뭐 본인의 주장이나 아니면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를 주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렇게 변해가고 있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적나라하고 너무나도 디테일하고 그렇게 적어놓은 책이라서 누구든지 읽을 수 있고, 제가 보기에는 누구나 읽어야 될 책일 것 같아요. 정말로. 그리고 특히 학생들 중에 이제 뭐 팀장님도 아시겠지만 이런 학생들 많잖아요. 너는 뭐 전공 뭐 하고 싶냐 그러면 저는 화학 할 거예요, 이러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이 실제로 화학을 전공해서 뭐를 하게 될지에 대한 생각이 없이 사실은 지원을 하거든요. 내가 단순하게 화학을 좋아하기 때문에, 아니면 고등학교에서 뭐 케미스트리, AP 캠을 했는데 너무 재밌고 A 맞았고 나는 그래서 이거 전공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에 내가 이것을 한 다음에 어떤 영역까지 가고 어떻게 내가 해서 나의 커리어는 어떻게 쌓고, 즉 이 기술을 배워서 이렇게 하는 거, 이거에 대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고민이 없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한테 너무나도 이건 추천해주고 싶고, 사실 냉정하게 얘기하자면 우리가 뭐 생물을 배웠다, 바이올로지를 배웠다, 고등학교에서 뭐 아니면은 영문학을 배웠다.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영문학을 학부에서 전공을 했지만 영문학을 했다. 저는 말리고 싶어요, 솔직히. 근데 예를 들어서 그게 아니고 스템 쪽에 과학과 뭐 엔지니어링과 테크놀로지와 뭐 매스매틱스에서 배웠다고 한다면, 그거는 결국은 뭐냐면 과거에 100년, 150년, 200년, 300년 동안에 축적된 지식을 이렇게까지 기본기적으로 다 배우는 것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미 몇백 년 동안 사람들이 닦아온 그런 발견한 내용들을 습득하는 건데 이 책은 그거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그거에서 이제 나가는 길을 보여주기 때문에 정말 학생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학생들은 진짜 필독서라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전공을 뭐 하는지 모르겠다. 아니면 난 진짜 아무것도 모르겠다. 뭘 어떻게 해야 될지. 학생들 중에 이런 경우 있거든요. 저는 그냥 뭐 스포츠 좋아하고 마케팅 쪽 할까 생각하거든요. 여기 그 얘기도 나와요. 제가 오늘 이제 저는 아직 다 끝내진 않았고 이제 사실 이거는 이제 새 책이고 저는 이제 오디오북으로 들으니까 근데 이제 여기 오면서 이제 들었던 게 그 마케팅과 애드버타이징, 광고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 이런 얘기를 해줘요. 근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학생들이 지금까지 이제 내가 생각했던 것은 대학교 가서 뭐 마케팅 전공하고 이런 거 배운 다음에 회사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일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나는 그게 이제 불충분하다라고 보는 것이고 조금 더 이제 나가서 우리의 케이스에 좀 더 맞게 얘기를 하자면 사실 우리가 대학교에게 나는 예를 들어서 뭐 물리를 하고 싶다. 아니면은 뭐 심지어는 국제 정치학을 하고 싶다. 아니면은 심지어는 뭐 영문학 하고 싶다라고 해도 결국엔 우리의 지금 고민은 내가 이 학교에 들어갈 확률이 높게 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그 특별한 어떤 활동이라든지 액티비티나 인턴십이나 이런 걸 할 거 아니에요. 리서치라든지. 그렇죠. 그러면 그 분야가 결코 내가 지금까지 고등학교에서 배운 것처럼 이렇게 해서 그냥 이미 발견된 것을 배우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대학교에게 나라는 사람을 세일즈하는 건데 내가 여기에서 가면은 얼마나 더 잘 배울 수 있어요를 보여줄 게 아니고 이렇게 배우든 혹은 대학교를 스킵하건 내가 나갈 길이 이 정도다라고 그 비전을 보여주면 사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extracurricular activity도 다 남들이 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남들이 안 하는 일반적으로 하지 않는 것을 사실 해야 되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는데 거기에 대한 아이디어들이 여기서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읽으면서 저는 너무나도 그 신선한 충격을 많이 받았고 너무나도 내가 모르는 게 많았구나라는 걸 정말 내가 둔감하고 느리구나라는 것을 시대의 변화에 좀 많이 느낀 것 같아요. 요새 시대가 너무 빨리 변하고 있어서 교육이 거길 못 쫓아가니까 그렇죠. 네. 이 책을 읽음으로 해서 좀 간접 경험을 훨씬 할 수 있는 그쵸. 기회가 네. 될 수 있겠네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교육기관에 가서 대학교가 됐던 혹은 심지어는 대학원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는 어떤 면에서는 특히 대학교에 가서 우리가 새로운 것을 많이 접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대학교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리미팅 이펙트가 있을 거예요. 제한하는. 왜 그러냐면은 거기에 가게 되면 필연적으로 1, 2학년 때는 뭐 다양한 분야를 하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겠지만 내가 자유롭게 겪을 수 있는 것보다는 훨씬 적어요. 실제로. 과장님도 생각해 보시면 고등학교 때 3년 동안 배운 게 커요? 아니면 사회생활하면 3년 동안 겪고 배운 게 더 커요? 사회생활이 훨씬 더 그게 정상이거든요. 물론 뭐 9 to 5 아주 공장에서 막 내가 막 반을 만들다가 아니면 뭐 선반 밀링 뭐 이런 거 하다가 이제 퇴근하면은 배우는 게 없겠지만 현대사회에서는 그렇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대학교에 가서 내가 새로운 것을 정해야지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대학교에서는 가장 싫어할 만한, 기피할 만한 사실은 전략이에요. 자신을 세일즈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않고 정말로 대학교 교육이 나에게 본질적으로 바꿔 놓을 게 별로 없게 만든 상태에서 지원한다면 대학교는 굉장히 들어가기 쉬울 겁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주게 하고 여기서 굉장히 재밌는 얘기도 많아요. 어느 정도냐면은 우리가 식사하면서도 얘기했지만 그 운석에 이제 내려가지고 마이닝, asteroid 마이닝이라고 하는데 그거 하는 얘기도 잠깐 나왔는데 그 정말 상상을 초월하더라고요. 그 우주에 태양계에서 떠도는 우리 꽤 근접해서 떠도는 운석들의 80%가 다 히토류를 가지고 있는데 한적인 얘가 히토류를 가지고 있는데 한 운석에서 뽑을 수 있는 히토류의 양이 지구가 전체 가지고 있는 히토류의 양의 몇백 배래요. 그래서 하나가 몇 원으로 몇 경원의 그 가치를 가지고 있대요. 우리가 막연히 생각하면 아니 너무 공상 같은 얘기 아니냐. 무슨 떠다니는 엄청난 속도로 가는 거기에 착륙을 해서 마이닝을 하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이미 했어요. 일본은 몇 년 전에 아스트로이드에 해서 거기에서 채취를 한 다음에 다시 왔어요, 지구로. 몇 년 전에. 예, 일본이 채취했을 거예요, 내가 알기로는. 그래서 그 데이터를 지금 공개를 거의 안 하고 있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이제는 그 팟캐스트 과학과 사람들에서 들었었는데, 근데 어찌됐건, 근데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게 그게 훨씬 쉽다는 거예요. 왜냐면
달에 가는 것보다 훨씬 쉽대요. 달은 우리가 이렇게 가서 궤도에 들어가가지고 착륙을 이렇게 하면은 나름 중력이 있기 때문에 끌어당기기 때문에 크래시하지 않으려고 역추진 이렇게 하면서 천천히 이렇게 도착을 하잖아요. 그다음에 그 다시 올 때도 엄청나게 이제 막 그 연료를 소모하고선 부피와 무게와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애스트로이드는 중력이 살아있어 없기 때문에 그냥 빨리 가는 거예요. 빨리 가서 이렇게 천천히 접근해가지고 그냥 내리면 되는 거예요. 훨씬 쉽다는 거죠. 그런 게 제가 보기에는 진짜 그 읽으면서 너무 재밌었고 한 페이지 한 페이지가 너무 재밌어요. 이게 좀 지금 잠깐 생각난 건데 예전에 그 미국에서 그 컨테스트를 했었어요. 뭐였냐면 만약에 지구로 운석이 엄청난 거대한 운석이 와가지고 충돌을 하게 돼 있다. 그럼 그걸 어떻게 무효화할 거냐. 이거에 대한 컨테스트가 있는데 거기에서 1등인가 2등인가를 한국계 미국인 대학생이 당선을 했어요. 그건 이제 입증하는 게 아니고 아이디어니까 당선했는데 뭐 그 굉장히 이슈화가 됐었죠. 근데 그 사람의 아이디어가 뭐였냐면 그 운석에다가 근처로 가서 어떤 특정한 페인트, 처리된 페인트를 터뜨리는 엄청난 양을. 그럼 이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 몇 킬로짜리가 몇 킬로미터짜리 운석이 뭐 몇 킬로미터가 이제 페인트로 뒤덮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거를 지구에서 레이저로 쏴서 그러면 이제 그 페인트가 이제 흰색이라는 얘기는 쉽게 반사한다는 얘기는 에너지가 부딪혀서 이것이 빛 에너지가 다시 반사돼서 우리 눈에 들어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레이저로 쏘면은 이게 콜스가 바뀐다는 거예요. 서서히 조금만 바꿔도 되니까 0.001도만 바꿔도 하도 멀리 있으니까 바꾼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피할 수 있대 이론적으로도. 그게 당선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은 뭐 나는 막 맨날 막 코딩만 하는 거 코딩 얘기도 솔직히 전 예적으로 굉장히 할 얘기가 많은데 우리가 공학 생각하면은 코딩만 한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하면은 어머님들 분명히 코딩하고는 알아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그것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지금의 시대 흐름이 너무 빨라서 지금의 대학 교육, 뭐 대학원 교육이든 그걸 못 쫓아가는데 정말 이 책은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 도움이 되는 책이겠네요. 굉장히 도움이 되죠. 솔직히 뭐 이 책에서도 잠깐 그런 얘기를 하지만 왜냐하면 교육이 어떤 지리적인 그런 역할 때문에 지리적인 어떤 이런 제한 때문에 제약 때문에 한 곳에서만 이제 진행이 되는데 사실 교육은 사회가 변하는 것을 가장 늦게 반영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대학교에만 가서 더 이상 배울 지식을 습득하고 배울 수 있는 시대는 지난 지가 오래거든요. 그래서 물론 근데 우리가 뭐 대학교 가지 말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특히 대부분의 학생들이 보면은 고등학교 때 구체적인 본인의 어떤 진로라든지 본인의 열정이나 관심사를 확정짓지 못한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뭐 어떤 다른 책에서도 제가 읽었지만 과거에 국가가 하던 것을 요즘은 기업이 하고 있고 과거에 기업이 하는 것을 개인이 하고 있어요. 그 개인의 역할이 뭐 이런 기술의 발달이나 이런 것 때문에 너무나도 쉽게 기업처럼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고 기업은 요즘은 오히려 예전에 국가들이 하는 거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환경보호 막 친환경 에너지를 쓰겠다 뭐 이런 거 막 하잖아요. 애플도 막 구글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무슨 얘기냐면 기술이 진보하면서 그 스펙트럼이 아니면 그 역할이 굉장히 바뀌는 건데 유일하게 여기서 저항하는 게 뭐냐면은 교육적인 혹은 지식의 전달 체계인 교육 과정이에요. 중학교, 고등학교는 말할 것도 없고 대학교조차도 나름 대학교도 솔직히 가면은 굉장히 막 신기술 이런 거 많이 배워요. 근데 대학에서 그게 정규 과정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는 편입돼 있다는 얘기는 이미 그것은 새로운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 가장 새로운 것은 기업들이죠. 기업에 가서 새로운 것을 이제 배우고 습득하고 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사실 생각을 해보면 대학교한테 가장 세일즈가 잘 되는 학생들은 제가 여러 번 이거는 아마 과거에 브루키 TV에서도 얘기했을 텐데 대학 과정이 굳이 필요하지는 않은 학생들이에요. 그런 학생들이 진짜 세일즈가 잘 되는 학생들이에요. 그런 학생들을 대학교는 원해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둔감한 거죠. 둔감한 거고 제일 쿨한 거는 뭐 내가 원하는 탑 학교를 가서 뭐 한 1, 2년 다니다가 중퇴하고서는 뭐 벤처 차렸다 몇 번 망하고 그다음에 실리콘밸리까지 가가지고 몇 번 하다가 성공해가지고 뭐 대박 나는 거 이게 사실 가장 미국 좋은 대학교의 학생들이 가장 원하는 게 단연코 그거예요. 나는 어디 뭐 저기 JP 모건이나 아니면 뭐 모건 스탠리 들어가지고 뭐 애널리스트가 돼야지 이런 거 아니에요 전혀. 그리고 뭐 뱅킹 이런 거 사실
제가 학교를 다닐 때는 뱅킹 이런 게 IB, 뭐 인베스트먼트 뱅킹 같은 게 굉장히 유망 있는 직업이었죠. 컨설팅 들어가든지 뭐 골드만삭스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뱅킹이나 뭐 이런 데를 많이 들어가는 게 좋았는데 사실 지금은 오히려 시대가 또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좀 알아야 되고 이 책에는 그런 정보들이 너무 많고 정말 좋은 것은 이 책은 단순하게 지루한 어떤 기술적인 아니면은 뭐 엔지니어링 쪽에만 치우친 책이 아니에요. 뭐 사회적인 거 아니면 인간이 앞으로 인간 사회에서 인간이 가지게 되는 개개인의 역할 아니면 예를 들어서 뭐 하이퍼 리얼리티라든지 요즘에 뭐 메타버스 이런 거 많이 뜨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이제 굉장히 오픈 마인드하게 하고 이 그냥 여기 나오는 그냥 이 책도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실제로. 근데 너무나도 흥미로워요. 너무 재밌게 잘 나열한 책이라서 저는 솔직히 고등학생들은 누구나 다 읽어봐야 될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추천하는 책이에요. 이건 지루할 수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한국 번역으로 읽으면 정말 이상하고 제일 제가 추천하고 싶은 것은 오디오북으로 Audible 같은 데서 하면은 이제 오래된 책들은 무제한으로 들을 수 있고 새로 나온 신간들은 한 달에 한 권씩 무료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이거 얼마지 이게? 이게 지금 16불이거든요. 그럼 한국에서 한 2만 원 좀 넘게 가까이 될 텐데 어러블은 더 싸요. 그래서 차라리 어러블을 듣고 하면 이거 금방 읽습니다. 그렇게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이거를 주문도 하고 어러블로 들어가지고 이걸 원래 반납을 했어야 되는데 그 블루키 TV에서 한번 하려고 제가 일부러 반납을 했어요. 새 책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읽어보고 재밌다 그러면은 뭐 카카오톡으로도 블루키 TV 검색하셔가지고 거기서 저한테 이제 질문하시면 제가 그 다음 책을 추천해 드릴게요. 좋은 정보네. 예. 그리고 만약에 나는 카카오톡이 없다. 난 핸드폰을 안 한다. 그러면은 블루키 TV 그 유튜브 채널에서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이제 뭐 바로는 안 되지만 저희가 그 댓글을 보고 연락을 또 드릴게요. 대댓글로 해가지고. 정말로 이 책은 제가 근 몇 달 동안 읽었던 책 중에 가장 재밌게 읽은 책인 것 같아요.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부터 한번 읽어봐야 돼요. 예. 제가 보내드렸으니까 그 링크 한번 읽어보세요. 네, 오늘 정보 정말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어요. 다음에 또 좋은 책으로 뵙죠. 네. 감사합니다. 예.